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L 미국 출시가 임박했다는 시그널입니다. 6인승 패밀리 SUV인데요. 이 YL을 통해서 패밀리카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테슬라의 이야기,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의 섹시 모델 중에서 SE, XY. 네. 근데 이 지금 X가 지금 출시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YL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YL을 출시를 안 할까? 미국은 굉장히 큰 차들을 타고 다니고 패밀리카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왜 YL을 안 내놓을까? 이 중국 공장에서 중국과 인도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모델 YL이 굉장히 판매량이 좋거든요. 그런데 왜 본토인 미국에 출시를 안 할까? 그래서 모델 YL의 미국 미출시로 인한 잠재적 손실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언급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인플루언서들이 뭐 아까 당근마켓 허위 매물 얘기도 했지만 인플루언서의 요즘에 허위 광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광고, 뒷 광고 뭐 말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뭐 약간 조회수를 낚시를 하는 낚시질일 수 있다 하는 경계심도 있지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이거를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얘기가 언급이 되고 나서 출시가 됐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뭐 저런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모델이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물론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지금 무슨 뭐 태양광 발전 자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본업인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뭐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YL 이거를 조기 출시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사전 준비 징후가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모델 X가 판매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섹시 모델 중에서 테슬라의 유일한 대형 SUV이기 때문에 이 SUV에 대한 이 지금 수요가 있는데 단종이 돼 버리니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큰 차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YL이 좌석이 3열 좌석이고 7인승 모델입니다. 뒤에 트렁크도 넓은 적재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용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가정용 차량 시장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SUV 선호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거죠. 왜 YL을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시장에는 진출을 시키는데 미국에는 미출시를 할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기묘한 미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패밀리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YL은 출시될 것이다. 이런 지금 합리적인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왜 YL이 없을까 하면서 아까 계속 그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가 힌트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비디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모델 YL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지금 릴스라던가 무슨 유튜브의 쇼츠라던가 이런 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계속해서 약간 이런 얘기다. 계속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네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연막 작전을 피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델 Y 퍼포먼스 출시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모델 Y 퍼포먼스가 출시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모델 YL도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YL도 결국 출시가 될 거다. 지금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 테슬라 YL에 대한 시장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징후가 좀 포착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전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3열 공간, 실내 거주성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의 대기 행렬 예측 오류를 대폭 감소시켰다라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기차를 타지 않는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저는 멀미거든요. 그러시군요. 물론 돈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택시 탈 때 제발 전기차가 배정되지 말아라고 네. 기도하시는 분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임산부분은 더 그러고 그게 너무 그 출발하는 순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 기사님이 저기 중간 멈출 때마다 멀미가 너무 심하답니다. 네네. 저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충전 문제예요. 충전 인프라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거기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기름 넣으신 분들은 그거 너무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충전소가 아무리 많이 지금 뭐 배정이 되고 한다고 하지만 차지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I를 접목시켜서 조금이라도 그 오차를 줄이는 게 편의성을 증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멀미 나는 것을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두 가지 불편한 상황 중에서 하나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 구매 고객을 실제 구매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이 없다. 기다리는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AI를 접목시켰습니다. 전 세계 900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획기적으로 지금 오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지를 할 때 저기 차가 꽂혀 있어요. 다른 차가 충전 코드를 꽂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고속도로를 내려갈 때도 문제고. 그래서 대기 차량이 많을 때 이 실제 대기량의 오류를 한 대, 두 대 수준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차지에 대한 불편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를 굉장히 늦추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가 이제 여기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기차 선호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 충전과 관련된 불편함을 또 많이들 언급을 하시죠. 그런데 이 슈퍼차저 대기 시간에 이제 AI를 적용을 해서 혼잡은 줄이고 더 원활한 경험을 만들겠다는 테슬라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의 불편을 대폭 축소시켜주는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종목에 관련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죠. 네, 테슬라도 어제 뭐 살짝 내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반도체만 폭격을 맞은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죠. 자, 반등을 시작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500달러에 그 근접했던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40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일주일 전에 4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바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그 반등의 계기가 크게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커스가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FSD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 뭐 자동차 본연의 판매량도 뭐 중요하겠지만 약간 미래 아이템에 대한 그 부분이 뭔가 획기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주가가 뜨겁게 오르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매출액도 지금 사실 그래프가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쭉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 주춤거리죠. 딱 봐도. 자, 그리고 17개 분기 중에 9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23일 날 얼마 전에 얘는 먼저 했습니다. 자, 지금 22.17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22.39빌리언 달러로 매출은 0.98% 매출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0.30달러 예상이었는데 0.41달러로 35.67%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주가의
아주 뜨거운 반응은 없었고요. 이 역시나 테슬라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앨런 머스크가 말했듯이 옵티머스가 100만 대를 해서 가정에 뿌려지고 그다음에 FSD가 빨리 50개 주로 확대돼서 유료화를 하는 것인데 그게 계속 더디고 있다는 그 부분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이미 매겨서 점수를 줘놓은 상태였거든요. 그게 실제로 빨리 안 다가오니까 실망 매물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0개 의견 중에서 13개 바이에 14홀드 5셀로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테슬라는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반등을 시작한 테슬라인데요. 아직 전고점까지는 좀 갈 길이 바빠 보이긴 합니다. 또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뭐 아시다시피 좀 다소 갈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테슬라는 로봇 관련된 이슈로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전기차와 관련된 주제로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요. 자, 네. LG전자가 그동안 굉장히 LG전자 주주분들이 스스로도 굉장히 자조 섞인 비아냥을 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잠재력은 있었거든요. LG전자의 아이템들이 뭐죠? 세탁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다리미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만약 피지컬 AI가 붙는다면 굉장히 폭발력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그게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랑 비슷했죠. 현대자동차의 어떤 모델의 판매량에 주목을 했는데 최근에는 모델의 판매량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가 공장에 뭐 얼마나 들어가는데 아틀라스가 국방에도 쓰인다고 방산에도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제에 대한 얘기가 완전 달라지니까 현대차는 저기 위로 가버렸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맨날 얘기하는 주부님들이 다음에 어떤 오브제 냉장고를 살 거야? 뭐 컬러는 어때? 이런 걸로 주제로 지금 얘기를 나눌 때는 주가가 별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오르죠? 얘도 피지컬 AI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마치 애플카가 붙어서 LG전자가 마치 올라가서 급등할 것처럼 연기를 피웠었다가 싹 사그라든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제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편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 테슬라 차량 자체가 피지컬 AI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젠스 형이 얘기했듯이 전기차, 드론 이런 것들에 이 지금 인공지능이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LG전자가 만약에 그런 변신에 대한 가치를 매겨준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LG전자 주주분들이 겪고 있는 패배주의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 주주분들이 그동안은 좀 상당히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LG전자의 주력 사업인 가전 쪽으로 피지컬 AI가 붙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AI 시대에서 LG전자도 이 시장의 중심에 편입이 되면서 좋은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